선생님 소리 지르고 나면 매번 후회해요. 근데 또 해요. 30년 된 대물림 오늘 밤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물림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끊냐고요? 오늘 방법 3가지 드립니다. 실제 상담에서 써서 효과 본 것만 오늘 영상에서 오픈하니까요, 영상 끝나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의 관계심리학입니다. 1부에서 준혁 씨의 비난이 자기 혐오의 투서였다는 걸 봤고, 2부에서는 그 자기 혐오가 아버지한테서,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한테서 넘어온 3대째 저주라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인데요. 이 저주를 준혁 씨가 실제로 어떻게 끊었는지 이분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제 상담 받으시면서 많이 울기도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기도 했었지만 근데 해내셨습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알아차리기인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 거가 아니구나. 아버지한테 배운 거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준혁 씨한테 이제 숙제를 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직전에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이걸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이랑 비슷한가? 자, 일주일 뒤에 오셔서 준혁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말투랑 정말 판박이었어요. 억양까지 똑같더라고요. 자, 이때 준혁 씨의 눈이 확 달라지셨는데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준혁 씨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몰랐거든요. 내 성격이 좀 이런가 보다. 아내가 날 화나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3초를 멈추고 들여다보니 이게 내 성격이 아니라 아버지한테서 감염된 바이러스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못 바꿔요. 의식을 해야 바꿀 수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달리는 기차를 멈추려면 일단 내가 지금 기차 위에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차려야 브레이크를 밟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브레이크예요. 자, 그래서 잠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건데요. 배우자한테, 아이한테 자주 하는 말 한 3개만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적냐면 이 말 어렸을 때 누구한테 들었던 적 있었나? 거의 다 들어본 말이에요. 그게 내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내 입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대물림을 끊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알아차리기만 하면 다인 걸까요? 아님죠. 이게 왜 반복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먼저 만져야 하는데 이게 바로 2번째입니다. 이 2번째가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린 나를 만나는 거. 자, 제가 준혁 씨한테 얘기했어요. 준혁 씨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준혁 씨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에게 혼나고 있는 그 어린 준혁이가 보이세요? 그 아이의 표정이 어때요? 그랬더니 준혁 씨가 한참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어요. 왜 나만 이러는 걸까? 하면서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틀린 거야. 여러분, 이게요. 준혁 씨가 어린 준혁이한테 아버지가 해줬어야 할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작업을 심리학에서는 내면 치유라고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어린 나를 어른인 내가 다시 찾아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2부에서 말한 핵심 심령 기억하시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어린 시절에 바뀐 거잖아요.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른 경험을 해줘야 합니다. 어른인 내가 그때의 나에게 너 괜찮아. 너 충분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뇌한테는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뇌가 가진 데이터는 넌 안 될 뿐이었거든요. 거기에 너 괜찮아, 할 수 있어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하나가 추가가 되면 2개가 되고 이제 2개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만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나는 괜찮을 수도 있고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생기면 이 뇌가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흔들림의 변화의 시작이 준혁 씨가 이 작업을 몇
번 반복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한 게요. 아내한테 화내려는 그 순간에 그 어린애가 떠올라요. 제 안에 있는 그 아이. 그러면 화가 아니라 슬픔이 올라와요. 그러면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일어난 거냐면 분노 밑에 깔려있던 진짜 감정을 만나는 거예요. 자, 분노는 2차 감정이고요. 그 밑에는 항상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1차 감정이 있는데 어린 나를 만나면 일단 그 1차 감정에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노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내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감정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직 옛날 그대로거든요. 자, 이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단계인데요. 새로운 말을 배우는 거예요. 대물림이 안 끊기는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다른 방법을 모른다였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운 말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면 배우면 되죠. 새로운 말, 새로운 반응, 새로운 표현을 연습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안 써본 근육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근육을 쓰면 길러집니다. 준혁 씨한테 구체적으로 연습을 시킨 게 있는데 아내한테 비난이 올라올 때 그 말 대신 나 지금 힘들어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는 이랬어요. 아내가 집을 안 치워놨어. 그럼 준혁 씨 입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말이 뭐죠? 넌 하루 종일 뭐 했냐? 맨날 이 모양이야.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나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집에 왔는데 집이 어지러우니까 내가 좀 더 지치는 기분이야. 자,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똑같이 불편한 감정인데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는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 전달법입니다. 너는 왜 이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엄청 어색할 거예요. 30년 동안 안 써본 근육을 쓰는 건데 근데 근육을 쓰면 길러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처음엔 어색하다가 한 달, 2달 하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아이한테도 같은 원리예요. 전에는 아이가 실수하면 넌 왜 맨날 그러냐? 라고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자, 이걸 바꾸는 거예요. 아유,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자, 이 한마디가 뭘 하는 거냐면 아이한테 새로운 핵심 신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넌 안 돼가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자, 준혁 씨가 아버지한테는 못 받은 걸 자기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물림이 방향이 좀 바뀌는 거죠.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라 치유의 대물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못 넘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이가 갈려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폭력을 당했는데 용서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말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준혁 씨한테 한 말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준혁 씨한테 한 것들 여전히 힘들고 아픈 거 맞아요. 그건 그대로 가져가도 돼요. 근데 하나만 같이 봅시다. 이해와 용서는 달라요. 용서는 괜찮아요. 뭐 다 용서할게요. 라고 말하는 건데 이해는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는 그 패턴과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부, 2부에서 쭉 봤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렸고 그 아버지가 준혁 씨한테 한 너는 안 돼를 심었고 이 상처라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의 경로를 아는 거지 바이러스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구조가 보이면 하나가 달라지는데 아버지도 한때 어린 아이였다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은 한 인간이었다는 거, 그걸 볼 때 분노 옆에 연민이 생깁니다. 용서가 아니고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도 불쌍했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진짜 자기 자아가 박살이 납니다. 애착 손상이 깊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미성숙했던 거야, 배우지 못한 거야, 나를 미워한 게 아니야, 방법을 몰랐던 거야
이렇게 보는 순간 나한테 가는 손상이 확 줄어들거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미숙했던 거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닌 거잖아요. 자, 핵심 신념이 재정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작업이 아니에요.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작업입니다. 자, 준혁 씨가 이걸 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자,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건 여전히 힘들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랐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그분도 그냥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준혁 씨의 표정이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대물림은 운명이 아니고요.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 대물림을. 근데 여기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거 3가지. 하나, 3초 멈추고 알아차리기. 이 말이 내 말인가? 부모의 말인가? 2, 내 안에 어린 나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 3, 넌 왜 이래를 나는 이렇게 느껴로 바꿔서 말하기. 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이 30년 된 사슬에 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어요. 실수합니다. 어느 날은 또 소리 질러요. 그 패턴이 30년 된 건데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중요한 건 실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 다음에 뭘 하느냐예요. 소리를 만약에 질렀다면 소리 지른 다음에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아빠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걸 아이한테 해주는 순간 저주는 끝나고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점을 받으세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 이 영상 필요한 사람에게 꼭 보내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김소희의 관계심리학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